저번에 대우에 의한 증명을 했고, 귀류법이 있는데 귀류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 귀류법은 명제가 참인 것을 증명하기가 직접 어렵다. 그러면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임을 밝혀? 일단 얘가 아니야 라고 해서 어떤 증명을 했는데, 아니야 라는 게 잘못됐네? 그러면 낫에 낫이 붙은 거니까 그 명제는 참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뜻이거든. 대표적인 예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야. 루트 3은 무리수 당연히 맞는 거죠. 근데 얘가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밝히시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루트 3이 무리수라는 것을 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귀류법을 이용하라 했으니까 이 명제를 무조건 부정을 해. 그러면 당연히 가에 들어가는 것은 유리수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를 유리수라고 할게. 좀 작게 한번 해볼게. 그래서 얘가 유리수야.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유리수의 정의야. 분모는 0이 아닌 정수. 그런데 우리는 그 정수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수를 사용했네, 그지? 그러면 얘가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숫자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나에서는 서로소. 그러면 가나만 가지고도 유리수, 서로소 이렇게 되니까 1번, 2번, 4번 중에 정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짝수냐, 3의 배수냐, 홀수냐 이거 가지고 다를 판단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양변을 제곱했대. 제곱을 해서 루트 3이 3으로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네. 근데 요 놈을 이쪽으로 넘겼어. 그랬더니 n제곱은 3m제곱이라고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어떤 자연수더라도 3이 곱해졌기 때문에 얘는 3의 배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n제곱이 3의 배수. 그래서 자연수를 제곱해서 3의 배수가 된다는 것은 그 자연수도 당연히 똑같이 3의 배수.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으로 나왔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모순되는 것까지 영어학원에서 시달리다 왔어? 왜 이렇게 아픔을 3의 배수 모순됨을 끝까지 요거는 좀 밝혀볼게. 한번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루트 3이 무리수임 아니면 루트 5, 루트 7이 무리수이다. 이걸 가지고 이 세 종류밖에 안 나왔었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루트 3이다. 그러면 n이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n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 이렇게 3k라고 넣는 거야. 3k. 그럼 3의 배수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쭉 대입한 거야. 대입했더니 9k 제곱은 3m 제곱이 됐지? 그럼 요거는 m 제곱은 3k 제곱이 되네. 그러면 k 값이 뭐더라도 3이 곱해졌으니까 얘가 또 3의 배수다. 따라서 그래서 m도 3의 배수. 이런 결론이 딱 나왔대.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했을 때 mn이 서로소라고 했는데 n도 3의 배수고 m도 3의 배수면은 얘는 가정에 모순된다. 이렇게 해서 그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숫자로 된 루트 3이 무리수다 밝히는 거 하나, 그리고 85번은 n값이 2 이상인 거에서 n제곱 마이너스 1의 루트 씌운 것이 무리수이다. 요 두 가지 종류밖에 안 나왔어. 귀류법에는 거의.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문제를 좀 잘 풀어봐야 돼. 그러면 이제 증명하는 것들은 대부분 좀 끝이 났을 거야. 그 다음 이제 조금 쉬어가는 코너 하다가 조금 어려운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나올 겁니다. 유형 21 가볼게. 3단 논법 우리가 앞쪽에서 했다.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러면 P이면 R이다, 이렇게 되는 3단 논법을 가지고 가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그 3단 논법을 이런 식으로 P 화살표 Q로 하지 않고 그냥 한글을 가지고 활용하는 요런 문제. 그러면 얘를 PQ라고 뭐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자.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학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나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이 명제 자체로는 3단 논법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래서 요거에 대우를 쓰면 음악을 좋아하면 과학을 좋아한다가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면 과학을 좋아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3단 논법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기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학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게 없으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걸 찾으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바로 있네? 여기 있네, 그지? 4번에 존재하죠? 그래서 요걸 찾는 방법들 요런 정도 되겠네.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다 맞추지 않을까? 그런데 시험 나왔을 때 많이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문제 같죠? 이게 명제와 관련이 있대. 그래서 요 문제는 내가 푸는 방법을 좀 정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내가 한 사람 말만 진실이라고 했잖아.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누구를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만에 나올 수도 있고 끝까지 3번을 다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렇게 3명만 나와 있으니까 괜찮은데 4명이 있는 경우는 4번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한 번 하고 지우고 또 한 번 하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복불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표를 만들면 A, B, 좀 크게 할까? A, B, C 이렇게 하시고 도시가 대전, 표는 같이 그려놓자. 부산, 광주 여기까지 표현해 놓을게. 이 문제는 꼭 한 사람 말만 진실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표를 만들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일단은 누구 말이 진실이, 한 사람 말만 진실이니까 민기야 누구 할까? A. 자, 그러면 A라는 사람 말이 진실이면 나는 대전에 살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대전에 못 살지. 한 도시만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거짓말이야. 대전에 살고 있지 않다의 거짓말은 얘도 대전에 사는 거잖아. 그러면 모순이 발생했죠. 그러면 A만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네.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C. 자, 그러면 C 사람이 진실이래. 광주에 살고 있지 않다. C가 광주에 없다. 됐네, 그치? 얘 거짓말이야. 대전에 안 살고 있는 거지. A는 대전에 안 살고 있다. 그러면 B 거짓말이야. B가 대전에 살고 있는 거네. 이렇게 됐네, 그치?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일단 모순점은 없어. 그런데 한 도시마다 한 명만 살 수 있으니까 얘 다른 도시에 살 수 없죠? 그 다음에 대전에 B가 살았으니까 얘도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가 되니? C는 무조건 부산밖에 못 사네. 그러면 얘가 부산에 살았으니까 A는 부산에 못 사니까 A는 광주에 산다. 이런 식으로 3번 정도의 단계를 거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 각 도시당 한 명만 산다. 이렇게 되는 거. 되었습니까? 그래서 잘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거는 뭐 그냥 운이다, 운. 어쩔 수 없어. 자, 유형 22와 유형 23 요 두 개가 솔직히 보기도 싫은 것들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의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는 게 다 한 문제씩들이야, 전부 다. 그러면 각각 다 따지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여기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몇 개를 하긴 할 건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들을 절대값 씌워진 거나 루트 씌워진 거나 항상 성립하는 거를 내가 쫙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 시험 전에 이제 줄 테니까 일단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만은 하나씩 한번 볼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얘를 넘어가면 a-b가 0 이상이면 얘가 되기만 하면은 요 부등식은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빼서 차를 비교하는, 근데 만약에 절대값 있고 루트가 좀 더 복잡하게 돼 있는 것은 제곱의 차를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빼는 경우, 제곱해서 빼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볼 것은 요거 가볼게. 자, 1292번에는 뒤쪽에 나오는 산술 기하 평균 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1293번 여기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적어 놓으면 되겠네. 또 뒤쪽에 유형이 있어. 산술기하 평균 한 3개 정도 유형이 있을 거고,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은 한 2개 정도 유형이 있을 거고, 그때 가서 우리는 그 공식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하긴 할 건데,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증명하는 것까지도 나오니까 한번 증명은 해보자는 거야. 자, 원래는 수열이라는 걸 하고 난 다음에 먼저 해야 되는데, 얘는 등차 수열을 배웠을 때 등차 중앙이야. 얘는 등비 중앙. 그래서 그 식을 가지고 했을 때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산술 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 다른 부호를 가지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을 정말 많이 쓸 건데, 특히 요거 구할 때, 최소값 구할 때, 여태까지 우리가 최소값 구하는 것은 2차 함수의 아래로 볼록에서 여기서 최소값을 가진다, 이거 하나밖에 안 했거든. 근데 이 2차 함수식이 나오지 않는 경우 최소값 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산술기하 평균밖에 없어. 요 두 개 안에 무조건 존재하거든.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증명을 꼭 알아야 되느냐? 꼭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일단 증명은 해줄게. 어떤 두 양수가 있을 때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거 평균이죠. 근데 두 개 곱해서 루트 씌운 거, 얘는 합의 평균이고 얘는 곱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성립함을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거에서 요거를 뺐을 때 0 이상이 되기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빼는 단계를 거친 거야. 괜찮죠? 그러면 통분을 하겠네? 통분하는 단계를 거친 거야. 괜찮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가 빠진 거를 해볼게. 얘는 2분의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면 되겠죠? 얘는 음수 제곱근 성질이 아니니까 그냥 분리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위에 걸 봤더니 얘는 뭐의 완전 제곱이냐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요거의 완전 제곱이다라고 해서 가에 얘가 들어가겠네, 그치? 자, 그러면 분모 2가 중요한 건 아니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는 무조건 0 이상일 수밖에 없으니까 요 부등호를 만족하니까 요렇게 되겠다라고 요렇게 나오네. 그러면 가나가 완성이 됐죠. 가나를 봤더니 1번, 3번 둘 중에 하나가 있네, 그치? 자,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은 두 번째 얘야. 이게 관계식이야, 관계식. 요 식을 하나 또 기억해 놓으시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부등식에서 서술형 나왔을 때 얘를 적지 않으면 무조건 감점됩니다. 얘가 는이 없는 부등호였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 단계로 끝나는 거거든. 근데 뭐가 붙어 있냐면 는이 붙어 있죠. 그러면 는이 성립할 때는 A, B가 어떤 관계에 있을 때냐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항상 서술형에는 요 밑에 나와 있을 거야. 등호는 뭐뭐일 때 성립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등호 조건. 산술기하 평균에서는 등호 조건이 뭐냐면 A하고 B하고 서로 같을 때 항상 는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B 대신에 A를 집어넣는 거야. 그랬더니 2분의 2A니까 좌변이 A가 돼버리죠. 우변은 루트 A의 제곱이니까 A가 돼버리죠. 그래서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는이 성립하죠. 자,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의 세 번째 조건, 둥호 조건. 서로 같을 때, 두 개 더한 게 서로 같다? 그러면 또는 두 개 더 곱한 게 서로 같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조건, 다 조건까지 하면은 답은 1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93번도 코시-슈바르트의 부등식이 있고 좀 복잡하고 요 문제의 유형을 풀 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하나 더 가볼게. 일단 산술기하 평균이 뭐라는 거는 대충만 들어놓은 거지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야. 내가 정리를 해줄 거야.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것은 어떤 게 나왔을 때 쓰는지를 돌아가서 요 문제도 좀 간단하게 해볼 만할 것 같아. 자, 1291번. 일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 A, B가 실수일 때라는 전제 조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수 안에서 생각을 하겠대. 자, 그러면 기억. 저게 참이니? 그러면 우리는 저쪽으로 넘겼을 때 뭐가 되니?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얘가 항상 0보다 크디라고 묻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될까? 그렇지. 왜? A를 X로 생각해서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판별식을 써봤더니 뭐가 되니? 얘는 B제곱하면 1,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4. 판별식이 0보다 작죠? 그러면 A에 관한 식이 있을 때, 2차 함수식이 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이 A축보다는 무조건 위에 있네? 그러면 무조건 0보다 크다? 그래서 참이다 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됩니다. 참인 것은 무조건 증명으로 가야 되고 거짓인 것은 발레를 들면 되고. 니은 가볼게. 그런데 어떤 문자든 요거는 조금 기억을 이거 증명하고 내가 공식을 적어줄게. 이쪽으로 넘어올게. 그러면 A제곱 플러스 내림차순으로 하기 위해서 요렇게 할게.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이쪽으로 넘겼으니 얘가 0 이하니?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볼게. 요거 혹시 요거 되나? 여기 부분 때문에 얘를 만들었고 얘를 전개했을 때 얘 나오고 곱해서 2배 하면은 얘가 나오고 얘 제곱하면 4분의 1b 제곱이니까 얘가 되려면 4분의 3b 제곱이 추가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됐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문자가 하나일 때는 판별식, 문자가 두 개가 섞여 있을 때는 완전 제곱식이 해결책이다 라고 생각해 줘야 돼. 요것도 방법론이 딱 정해져 있어.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얘 완전 제곱식, 실수 A, B에 관련된 거니까 얘가 뭐든 상관없이 0 이상이고 얘도 뭐든 상관없이 0 이상이죠? 그래서 얘는 0 이상이 되니까 얘는 모순이다 라고 이렇게 딱 되겠네. 디귿은 저쪽으로 넘겼을 때 이렇게 됐지? 요 식은 요거인 거 이해되십니까? 맞죠? 곱셈 공식이죠? 그러면 얘는 항상 0 이상이니까 얘는 참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네. 디귿은 별거 없다, 그지? 원래는 디귿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요 두 개를 잘 볼게. 두 개. 어떤 한 문자에 대해서 X로 나는 일반적으로 할게. 시험 문제는 A, B가 더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1이 나오면 무조건 0보다 크다. 첫 번째로 하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문자가 나와 있을 때 A제곱 플마 B를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A 플러스 B제곱. 얘는 항상 0 이상이다. 이렇게 하나 해두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첫 번째로 외워야 되는 공식이다라고 할 수 있다. (22, 23) 유형 숙제할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아씨, 이걸 어떻게 증명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요거도 좀 되려나? 딴 거는 뭐 여러 가지 다 풀 건 아니고 하나하나씩 볼 건데, 디귿 혹시 뭔가 생각 듭니까? 디귿? 기억 니은 보지 말고, 기억 니은 보지 말고, 디귿만 한번 볼래? 공식 중에서 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거? 그 2분의 1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 그 2분의 1 해가지고 완전 좀 그치. 우리는 요런 걸 하나 배웠죠? 곱셈 공식 요게 나왔을 때 우리는 2분의 1 해가지고 a-b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했었다, 그지?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으면 얘도 넘기면은 다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얘가 0 이상이니?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뭐를 제곱한 거다? 루트 A, 루트 B, 루트 C를 제곱한 거네, 그지? 그래서 결국 디귿은 2분의 1 이렇게 하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플러스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C의 제곱 플러스 루트 C 마이너스 루트 A의 완전 제곱. 그래서 0일 상일 수밖에 없으니까 디귿은 참이다. 이런 정도 나오네. 오, 잘 기억하고 있어. 굿. 잘했어. 그럼 한 김에 기억 니은까지 할까? 왜냐면 요 유형이 문제가 되게 많아요. 다 적었습니까? 디귿? 디귿은 안 돼. 뜯게 그냥. 역으로 가자. 니은이 항상 맞을까? 어떤 두 양수에 대해서 각각의 루트를 더한 것이 더하고 루트 씌운 것보다 항상 클까? 대충 2, 3 정도로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야. 루트 2, 루트 9, 루트 8 할까? 좀 차이 나게? 그럼 얘가 루트 10보다 크니? 라고 이렇게 묻는 거네? 얘가 몇 점 얼마니? 이 정도 되지? 얘는 이 정도 되거든? 얘는 물론 이 소수점 첫째 자리를 모르면 풀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알 수는 없잖아, 그지? 근데 되는 것을 우리는 숫자로 증명을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안 되는 경우만 숫자로 한다 했잖아? 그러면 빼서? 생각해봐. 뭐가 증명할 때는 차로 증명을 한다 했으니까, 루트 A 플러스 루트 B에서 뺀다. 루트 A 플러스 B를. 이거 가지고도 뭔가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도나? 눈 한 번만 더 감으면 가만 안 둔다. 피곤한 이유가 뭐야? 전략? 자,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뭔가 비교를 할 때 빼서 비교를 하겠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런데 얘처럼 뺐는데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뭐 하시오? 제곱의 차를 하는 거야. 자,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서 뺐을 때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면은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럼 얘를 제곱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 루트 B가 되겠네? 빼기
여기는 A 플러스 B 이렇게 되면서 A도 사라지고 B도 사라지고 결국 남는 식은 뭐냐면 2 루트 A 루트 B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근데 A, B는 양수니까 얘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니은을 한 거야. 그래서 증명할 때 되는지 안 되는지 밝힐 때 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뺐는데 뭔가 해결책이 제시가 안 된다. 그러면 제곱의 차를 이용하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기억 한번 해볼래? 기억은 어떻게 증명할지. 필기하시고 기억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진세현이라고 했나? 그 친구한테는 우리 학원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건 다 얘기해줬어? 잘했어. 걔가 네 이름도 얘기했던데? 딱 집어서? 왜 그랬는지. 딱 집어서 도은, 승호 친구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는데? 친해? 근데 저 걔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그냥 우리 학원에 다닌다는 걸 알았나 보지. 근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은행 중 애들 중에 딱 2명이 얘기했던데? 넌 왜 없어? 같은 말이라면서. 또 이간질 시키는 것 같다 이거. 그냥 넓은 마음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난 승호, 그럼 은행 중 때는 친했어? 승호야? 예. 그래서 그런가 보네. 은행 중 때는 안 친했어? 그때는 덜 친하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은행 중에 엄청 많아졌네. 진짜. 기억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한번 해봐요. 루트가 없으니까 뭔가 간단한 것 같긴 한데. 환희 증명했어? 참이니 거짓이니? 그래도 TC반 애들이 한 번 수업할 때마다 너 얘기는 한 번씩은 꼭 나와. 그리운가 봐. 너 옹이니까 훨씬 나은 것 같긴 해? 됐어 그러면. 요즘 은수가 대답을 하면서 좀 약간 그런 제가 환희 되시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고 하더라. 증명이 되십니까? 연수 나왔어? 맞는 걸로 나왔어? 자,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 분수를 3개 하기 그러니까 여기를 AB분의 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저거를 뺐을 때 0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갈게. 뺐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통분을 해야 되니까 요 식은 이렇게 되겠네. AB,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얘를 여기 곱하고 얘를 여기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이렇게 되네. 그랬더니 분모는 또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AB, A 플러스 B네. 그러면 얘는 무조건 플러스일 수밖에 없죠. 양수니까. 그죠? 그러면 분자는 했더니 얘가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으로 되죠. 그러면 얘는 0 이상이죠. 그러면 플러스 분의 0 이상인 거. 그래서 0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딱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기억도 참이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거는 똑같아. 그냥 절대값만 씌워졌다 뿐이지 별 그런 건 하나도 없는. 자, 일단 뭐 그냥 식이 있든 루트가 들어간 식은 빼서 비교하거나 제곱의 차를 이용한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설명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 테니까.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절대부등식. 물론 다 우리 여기서 이제 외울 게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 있죠?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때 이렇게 돼 있는 관계든 이렇게 돼 있는 관계든 어떻게 했니? 첫 번째 전부 다 뭘 했니? 제곱을 했죠?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했을 때는 제곱의 차, 그냥이든 그냥식이든 루트가 있을 때는 차, 제곱의 차 둘 중에 하나. 근데 절대값이 있으면은 그냥은 비교하기 힘들고 발레는 들기 쉬워. 그런데 발레를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제곱의 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요거 하나 잘 기억을 해 두시고 하나만 더 가볼게. 기억을 설명해주고 이따가 너희가 니은 디귿을 해볼 거야. 시험 문제 비슷한 거네. 다 비슷한 거 같지 않니? 얘는 전체 절대값이 있고 얘는 각각 절대값이 있고 전체 절대값이 있고 각각 절대값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하나만 증명을 해볼게. 제곱의 차 우리는 니은으로 갈게. 니은이 더 복잡하니까. 이런 거 알고 있죠?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하고 똑같다라는 거 내가 얘기했었다, 그지? 누누이 해왔던 거야. 그래서 얘의 제곱은 이렇게 완전 제곱하고 이렇게 제곱을 해볼게. 앞에 거는 이렇게 되겠죠? A제곱 플러스 이 절대값 A 절대값 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앞에 거 제곱했습니다. 그러면 빼기 뒤에 거 제곱은 요 관계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포함되겠네. 자, 그러고 났더니 소거되는 게 발생하죠. A제곱이 없어지고 B제곱도 없어지고 근데 남는 거를 이 두 개가 남았죠. 그러면 2로 묶었을 때 이런 것도 하나 있지.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B하고도 동일합니다. 어떤 부호를 가지든 관계없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하나만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요렇게 갈게. 플러스 AB 얘가 0보다 큰지를 밝힐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래? 필기해놓고 얘가 항상 성립하니? 항상 0보다 크니? 항상 0보다 크면 얘는 참이고 항상 0보다 큰 게 아니면 얘는 거짓이야. 요거는 발레를 좀 찾기 쉬울 텐데? 뭐?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0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0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래.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얘는 9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얘도 0이 되는 거네, 그지? 그렇게만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거는 엄청나. 그러네. 그럼 이렇게 해야 되네. 0 되는 거 맞네, 그러면? 그러면 다른 경우는 있습니까? 플러스면 무조건 양수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는 참인데? 참인가? 참 아닌데? 잠깐만. 니은이었지. 니은은 참이네. 자, 그러면 얘는 참이다. 난 기억을 지금 계속 보고 있었어. 그럼 항상 0 이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관계까지 가볼게. 그러면 숫자를 가지고 항상 된다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AB가 0 이상일 때. AB가 0 이상이면 얘는 그대로 풀리겠죠? 그러면 얘가 그대로 풀려서 계산하면 2AB니까 좌변이 4AB가 돼버려. 됐습니까? 그러면 AB가 0 이상이니까 얘는 0 이상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AB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 AB로 풀리겠죠? 그러면 얘랑 계산하면은 얘는 0 돼버리겠죠? 그래서 항상 0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합치면은 항상 0 이상일 수밖에 없네. 그래서 요런 증명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서술형이었대. 그러면 뭘 또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했니? 등호, 는이 들어가는 경우를 꼭 밝히랬잖아, 그지? 그러면 서술형이었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등호, 는, 뭐일 때 는이 성립하니? 요 관계일 때 는이 들어갔죠? 그래서 A, B가 0보다 이상일 때 얘는 등호가 들어간다. 잠깐만, 아닌데? 아닌데? 0이 되는 걸 지금 밝혀야 돼. 얘 0이 되는 거죠? AB가 0보다 작을 때랑. 위에서 는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AB가 0일 때,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게 A 곱하기 B가 0이니까. 그래서 0 이하일 때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잘 생각해봐. 이따가 기억 디귿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맞죠? 0 이하일 때.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아이네, 할 수 있지? 네. 좋았어. 상승곡선이 중요한 거다. 상승곡선이. 자, 일단 절대값 요거는 요렇게 좀 마무리를 주시고, 근데 이 22, 23 유형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산술기하 평균으로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최소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좀 정리를 한번 할게. 아까 전에 산술기하 평균은 이거였죠. 2분의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이상이다라고 해서 2 루트 AB,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아니지. 요거였지? 자, 그런데 분수라는 걸 하기 귀찮아서 저기 대놨죠? 양변에 2를 곱해서 조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한 가지씩 볼 때, 항상 산술기하 평균은 양수에서만 출발을 할 것이야.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 이런 식으로 양수 A, B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만 산술기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관계식 합, 어떤 두 개의 합은 이상이다. 2 루트 두 개의 곱과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 조건은 등호 조건. 요렇게는 요거 세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꼭 산술기하 평균하면 무조건 3개.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이렇게 해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기억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24번 유형이나 25번 유형이나 26번 유형처럼 나올 수도 있지만 시험에는 27번 유형 활용, 도형 같은 이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형에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도형에 관련된 걸로 정리를 한번 해줄게. 자, 어떤 A 플러스 B 이상이다. 그 다음에 2 루트 AB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어떤 두 개의 합이라는 것이 어떤 숫자로 주어졌다. 만약에 3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합이 주어지면 곱은 뭐보다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합의 값이 일정하게 어떤 걸로 주어졌을 때 곱은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곱의 최대값. 도형에서 직사각형에서 보면은 가로를 A, 세로를 B 이렇게 쓸 때 A, B를 곱하면 뭐가 되니?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뭘 구할 때 산술기하 평균을 많이 쓰냐면 넓이의 최대값.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대로 합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곱이 어떤 숫자로 주어졌대. 그럼 만약에 여기가 7 이렇게 됐대. 그럼 두 개의 합이 뭐보다 이상이다. 그럼 최소값이 뭐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가로 세로 더하기 2A 더하기 2B 이렇게 되면은 둘레잖아, 그지? 그래서 뭐를 구할 때 직사각형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할 때도 산술기하 평균을 씁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활용 파트에 나오는 거지만 미리 한번 언급을 해두면 그래도 조금 기억이 날 거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런 관계식, 물론 길이니까 양수가 될 거 아닙니까? 알겠대. 그 다음에 관계식에 의해서 이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겠대. 그러면 등호 조건은 뭘 가지고 할 때 등호 조건을 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등호 조건은 A와 B의 값을 구할 때, 즉 가로, 세로, 길이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볼 때 세 번째 등호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이가 뭔지를 찾아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한 3개 정도로 나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익숙하게, 물론 여기는 유형이 되게 많아서 다행인 것 같아. 다른 센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 유형에서 그냥 거의 끝나는 것도 많은데 유형이 생각보다 많다. 물론 학교에서 진도 나가고 있니? 아직 안 나가고 있어? 물론 지금은 너희가 해봐서 알겠지만 이 스매싱이란 교재는 센, RPM 이런 거하고 다르게 한 단원당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29개, 함수는 32개인가 그래? 근데 물론 센 이런 거에서 빨리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세부적인 유형들을 익히기가 힘들어서 이 교재를 우리 학원에서 선택을 했어. 그래서 기말 같은 경우에는 진도를 나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학교가 우리 진도를 추월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 우린 기말 대비해서 한 유형씩 꼼꼼히 보는 거니까 빨리 나간다고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원래는 방학 때 특강으로 한 번씩 했던 거를 더 기억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뭐 방학 때 특강으로 한 것들은 기억이 잘 안 나잖아, 그지? 뭐 했다는 정도만 되지. 자, 일단 양수 A, B가 나왔네. 합이 어떻게 뭐로 주어졌네? 그런데 여기도 합인데요?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A분의 1 플러스 2B분의 1.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한 거네. 어떤 두 개의 합은 무조건 이상이다. 2 루트 어떤 두 개의 곱. 그래서 2AB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얘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얘 AB 때문에 요 값이 뭔지를 알 수 없는데 최소값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주어진 걸 활용해야 되겠죠? 얘를 활용해서 A 플러스 2B라는 것이, 나는 요렇게 할게. 얘가 5래. 그러면 어떤 두 개가 더해져 있네, 합해져 있네. 얘를 산술기하를 평균을 쓰면은 이상이다. 2 루트 해가지고 두 개 곱하면 2AB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자, 그러면 한 단계씩 갈 테니까 잘 봅시다. 루트 2AB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 2분의 5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2만 나눈 거니까. 자, 얘 양수야. 얘 양수야. 양수를 역수치했다. 그러면 여기가 루트 2AB분의 1. 얘를 역수치했다. 5분의 2. 같은 부호에서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요 놈이 이상이다. 5분의 2. 이렇게 딱 되겠죠. 연결고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얘의 값은 5분의 4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5분의 4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네.
첫 번째 문제부터 쉽지 않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해놓고 갈게 그냥. 어떤 두 개 더한 거는 2루트 2개의 곱 이상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304번 가볼게. 조금 더 나아간 내용이 있네. 잠 깬 것 같다 이제. 됐어. 자, x, y 양수죠. 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합은 최소값이고 곱은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주어진 얘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또 적어도 되겠지. 2x 플러스 3y라는 것은 얘가 12야. 그런데 우리는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쓸 거야. 어떤 두 개를 합한 것은 이상이다. 2루트 어떤 두 개를 곱한 거. 그래서 6xy 이렇게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 약분을 시켜볼게. 양변을 2로 약분시키면 얘가 6이 되겠네. 그 다음에 제곱하면 얘가 6xy라는 것이 이렇게 되면서 36으로 바뀌죠. 그러면 결국 xy라는 것은 6 이하이다. 그래서 최대값은 6이다. 그래서 얘가 알파 이렇게 만들어지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x, y를 문자의 값을 구하시오.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문자의 값을 구할 때는 등호 조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두 개 더한 얘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2x와 3y가 서로 같을 때 이게 등호 조건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얘와 얘가 서로 같대. 같은 거 두 개 더해서 12가 나오는 것은 얘도 전부 다 6일 때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인 베타는 결국 3, y의 값인 감마는 2다라고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감마가 다 구해졌죠? 그래서 요거 세 개 더하면은 최종적인 정답은 11 이렇게 딱 튀어나오겠네. 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아니다, 너희들의 창의력을 한번 볼게. 물론 이게 산술기하라는 거를 처음 접하는 학생도 있고 몇 번 접했던 학생들도 있겠지만 예전에 한 거니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겠죠? 1305번을 다 풀으란 소리는 아니고 어떻게 풀지 가닥만 출발만 한번 잡아보시죠. 너거는 중요한 문제라서 너희가 생각 한번 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우는 동안. 그리고 1305번에는 기출이라고 적어놔야 된다. 시험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하는 겁니다.
둘 다 산술기하를 쓰면 쉽게 나올 것 같은데 근호가 두 개가 나오죠? 가능하나? 뭔가 안 되죠? 답이 나왔니? 어떻게 써? 얘기해줘. 그냥 첫 번째 거 산술기하 썼어. 이거 최대값 응. 최대값 4. 저거 최대값을 저기 위에다가 대입해서 잘 봐요. 그 말이죠. 루트 6xy는 4보다 2하래. 그러면 4, 3, 2, 1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럼 생각해봐. 얘 값이 4일 때는 4가 되고 얘가 3일 때는 2 루트 3이 되고 얘가 2일 때는 2 루트 2가 되고 이런 값들을 양수 쪽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4. 얘가 뭐 이상이라고 했지만 4 이상일지 뭐 이상일지 뭐 이상일지 했을 때 4가 가장 크다 이렇게 약간 편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서술형이면 이렇게 했을 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쟤를 내비두시고 요거란가? 그럼 최대값이 나오는 거를 판단할 때 서술형 때문에 적어줄게. 일단 뭐 할 거냐면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라는 것을 제곱하고 출발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3x 플러스 2y가 될 것이고 플러스 2 루트 6xy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얘는 8이다라고 주어졌죠. 루트 6xy가 4 이하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얘는 8 이하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곱한 것은 16 이하가 되는 거네. 그래서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라는 것은 루트 벗기면 4 이하다라고 정확하게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서술형 방법을 조금 잘 적어놨으면 좋겠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되었습니까? 자, 여기 산술기하의 첫 번째 하나의 유형, 산술기하의 두 번째 유형을 가볼게. 식으로 된 건 총 3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될 거야. 자, 산술기하 평균이 있을 때 식을 전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네. 자, 이런 식으로 괄호가 있고 괄호가 있을 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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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다 곱해서 전개를 해서 산술기하를 쓰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개라는 게 좀 중요하겠죠. 곱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전개를 하시오. 이런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다 다른 문자란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그런데 309번하고 308번, 309번, 310번에서는 약간 다른 형태가 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볼 거냐면, 일단 310번으로 가볼게. 두 개의 문자가 있긴 하지만, 자, 일단 a-b는 3이라고 주어졌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요식을 전개를 한번 해볼게. 일단 숫자로만 나오는 거, 이렇게 하면 8, 이렇게 전개하면 2. 그래서 10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더니 얘가 ab.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더니 여기는 플러스 ab분의 16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숫자가 이렇게 있더라도 산술기와 쓸 부분만 신경을 쓰면 돼. 그러면 요식은 이상이다를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10은 그대로 내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2루트 하고 얘랑 얘를 곱했더니 어떻게 되니? 요거 약분되죠? 그러면서 1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은 얼마니? 18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가 L의 값이다. 이렇게 됐네. 다 전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이거 무조건 전개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런데 그때 문자 A, B 값을 구하시라고 했죠. 그러면 문자의 값을 구한다? 뭐를 떠올린다? 등호 조건을 떠올린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얘 두 개가 어떨 때? 서로 같을 때 결국 AB랑 AB분의 16이 같을 때 그러면 AB의 제곱이 16. 그러면 양수 AB 값은 얼마다? 4다라고 이렇게 나왔죠? 나머지 작업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양수 A 값과 양수 B 값을 구하시오. 이런 정도까지만 갈게. 괜찮죠? 저건 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연립하는 게 우리가 그 작업을 하려고 이걸 배우는 게 아니니까. 자, 요 문제 잘 봐놔야 돼요. 요 문제 잘 봐놔야 돼요.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거거든? 자, 괄호로 묶여있는 거 전개해서 산술기가 쓰면 별 어려운 바는 없다, 그지? 그런데 꼭 전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전개를 안 하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거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1308번 갈게. 요거는 서술형 써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3, 이렇게 하면 3, 그럼 6 플러스 AB분의 3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식이 좀 복잡할 때를 위해서 나는 정석 방법 말고 가볼게. 최소값만 구하면 되니까 나는 요놈의 최소값과 요놈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끼리 곱해도 최소값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를 산술기하를 쓰면 어떻게 되겠니? 2루트 이렇게 되고 B분의 3A가 되겠네. 얘를 산술기하 쓰면 이상이다 해서 2루트 이렇게 되면서 A분의 3B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최소값과 여기에 있는 이 최소값을 곱해서 결국 우리가 찾는 최소값은 4, 3, 12가 최소값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겠죠. 맞죠? 얘가 B값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시오? 그때 AB 값을 구하시오. 등호 조건이잖아, 그지? 그럼 얘가 서로 같다를 해도 따라서 AB는 얼마일 때? 3일 때라고 됐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각 괄호 되어 있는 거 굳이 전개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도 걸리는데? 그죠? 그런데 이걸 쓸 수 있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괄호에서 등호 조건을 쓴 거 AB는 3, 여기 괄호에서 등호 조건 쓴 거 AB는 3 똑같죠? 그렇게 될 때만 이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거 볼래?
이런 거. 여기서 등호 조건은 뭐니? 두 개가 서로 같다 하면 A, B는 2, A, B는 8. 다르죠? 그럼 이런 거는 요거 최소값 구하고 요거 최소값 구하고 해서 곱하면 그게 최소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렇게 될 때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등호 조건이 같을 때만 최소값에 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만 좀 필기를 해두면 그래도 나중에 아 그렇구나, 물론 다 전개해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조금 더 시간이라도 단축시키려면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니까 딱 보자마자 등호 조건은 판단할 수 있잖아, 그지? 등호 조건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그래서 괄호로 묶인 걸 그냥 나는 등호 조건 따지고 시작하기도 싫습니다. 그냥 전개해도 괜찮아. 전개해도 그렇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다. 그럼 명제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 산술기가 끝나면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2개만 하면 끝이 나는 거니까. 승호도 오늘 피곤해하네. 아까 전에 문제를 너무 열심히 푼 거 아니야? 다른 학교 거 풀어보니까 어때? 와, 내가 아까 전에 지금 다 손풀이를 다 한 건 아닌데, 아직 순신여고는 아직 안 했거든? 성남고, 성남여고, 이렇게 풀이하는데, 그냥 뭐 생각할 거 없이,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물론 제일 뒤에는 좀 생각할 게 있긴 한데, 근데 내가 풀기에는, 아,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딱 바로 따닥 튀어나오더라고. 너희 거는 내가 역으로 마지막에서부터 풀이를 이렇게 해갔거든? 손풀이를. 와, 한 문제 한 문제가 딱 네 얘기 11번 이후로 뭔가 다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되고 엄청 오래 걸리는데 너희? 와, 시간 안에 풀기 진짜 힘들겠더라. 나도 그냥 막 풀더라도 시간 50분 안에 다 풀어가지고 맞춘다는 보장이 없겠던데. 다 시간 걸리는데 그림 그려야지만 되는 문제니까. 아, 성일고 진짜. 그래서 쌤이 그냥 객관식 2개는 거의 다 채우라고. 선생님이 그랬어? 그냥 못 맞출 것 같은 애들은 찍는 게 나아. 그치. 이건 뭐 1학기 중간 기말에 딱 중간 난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그니까 저희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쌤 말은. 아,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난이도 올린 적이 없는데 그냥 너네가 공부를 안 하는 거다. 비슷한 수준으로 내가 문제를 똑같은 거 만들어서 너희 선생님한테 줘볼까? 50분 안에 풀 수 있는지? 이렇게, 난 그런 게 조금 별로라고 생각해. 나도 뭐 모의고사를 보거나 고1 모의고사를 봐도 그 100분 동안 해서 100점을 꼭 맞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나도 막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시간 안에 못 푸는. 근데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진짜, 그런 게 좀 너무 싫은 것 같아. 정말. 실전 유형 26 별표로 칩시다. 식으로 된 것 중에 가장 기출 유형이 그나마 엄청 많이 나왔던 앞쪽에 있는 2개는 점수를 주려는 유형, 26번 유형은 생각을 해야 되는 조금 배점이 높은 유형, 이렇게 되겠죠. 유형이 좀 많습니다. 일단 13번부터 15번까지는 같은 유형, 16번, 17번, 18번은 다 다른 유형. 그래서 총 4개의 유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다 해볼 테니, 자, 요렇게 된 꼴이 나왔을 때, 우리는 요식을 변형을 임의로 할 수 있니 없니라고 봤을 때, 만약에 x가 있대. 그럼 내가 x 플러스 1이 필요해. 그러면 요거를 x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바꿀 수도 있잖아, 그치? 요 부분은 변형이 가능합니다. 근데 분모가 x인데 분모를 x 플러스 1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수가 딱 나왔을 때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 형태로 얘를 만들어주기, 만들기라고 할까?
앞쪽에 있는 거를 이 분모하고 똑같은 걸로 만들어주는 요 형태만 작업을 하면은 13, 14, 15는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래서 들어가 볼게. 나는 15번 쪽으로 가볼게. 자,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서 요식에서 분모가 x-2네요. 아, 그래서 얘가 주어진 거야. x-2는 양수, 산술기하는 양수에서 출발하니까 이것 때문에 뭔가를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x-2분의 1은 적어 놓으시고 얘를 앞쪽에서 꼭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개수가 x의 개수가 1이 아니라 2야. 그럼 2는 적어 놓으시고 여기다가 x-1을 그냥 적어, 무조건. 다른 거 따지지도 말고. 그러면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우리는 요 식하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전개하니까 2x고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하니까 여기다가 1만 더해주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이상이다를 할 텐데 얘는 산술기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이라는 건 독단적으로 해놓으시고, 산술기하를 쓸 부분은 요 부분을 쓸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2 루트 얘 두 개를 곱하면 항상 약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최소값은 5. 그래서 알파의 값은 5다라고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뭐냐면 여기에 최소값만 구하면 끝나지만 또 나왔죠. 문자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당연히 등호 조건이다. 그러면 계속 적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얘가 서로 같대. 그러면 얘가 서로 같다면은 x-2 얘가 1 되는 값이네, 그지? 됐습니까? 그러면 양 2보다 큰 값 뭐 집어넣어서 1 되겠니? 했더니 x값은 3일 때, 그래서 베타의 값은 3이다. 그래서 두 개 곱해서 15라는 정답을 찾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가 문자의 값까지도 구하는 거라서 일단 뭐 13번도 문자의 값을 구하는 거긴 한데 세 개의 유형이 다 동일한 거 똑같이 하면 안 풀릴 게 없을 겁니다. 그나마 제일 까다로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숙제는 15번 문제까지만 합시다. 16번, 17번, 18번은 내가 공식처럼 뭐 이렇게 적어줄 것도 있고, 그거는 다음에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숙제를 잘 해와서 테스트 시간에 이제 테스트 이렇게 하나씩 나갈 겁니다. 테스트북이 아직 안 와서 프린트로 준 거고, 이렇게 아까 전에 아인이 준 파일을, 우리 중간고사 때 받은 파일, 중간고사 학교에 있는 거 쫙 빼버리고 가져와서 저렇게 끼워 넣으면 될 것 같고, 그거 테스트 하나 보고 나서 이제는 내가 50분 되면 전처럼 답을 부르러 내려가겠죠? 웬만하면 좀 늦지 말고, 그런 다음에 D 시간에는 좀 고치고, 그 다음에 숙제 오답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명제가 끝나서 이제 함수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합시다. 고생들 했습니다. 잠시만요.